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왕비 외에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상황 태종의 눈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그만큼 부왕을 두려워했던 것인데 막상 태종이 죽고 3년 사이에 끝난 1424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신하들이 호궁을 드리라고 해도 왕비의 자식들이 많다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게 했던 그였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호공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홍시성을 가진 궁녀에게 빠진 뒤부터였다. 세종이 처음으로 여인에게 반하여 사랑에 빠진 셈이었는데 그녀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녀의 오빠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를 하곤 했는데 관련 내용이 세종 7년 1425년 11월 6일에 실록 기사에 실려 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관원 중에 음식 대접을 받고 기생과 놀아난 자들이 그들 둘만은 아니었는데 왜 하필 그들 둘만 꼭 집어서 벌을 주고 직접같이 빼앗은 후 군역에 충닥도록 했을까? 그 배경에 대해 사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에 남기고 있다. 겸사보 홍윤군과 궁인 홍씨의 오라비로서 사랑을 받아 퍼 교만하였다. 해주의 말 조련하러 갈 적에 유군도 참여했는데 유실과 윤길 등이 그가 천인이기 때문에 예로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유군이 원망을 품고 먼저 와서 몰래 아뢰니 임금이 이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임금이 사랑하는 호궁의 오빠의 출신이 천하다 하여 대접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대신 복수를 해준 셈이었다. 홍유균에 대한 세종의 배려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 중기 신화 잡록집인에 그와 관한 내용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 척실 홍씨의 오라비 홍유균이 총애를 얻어 임금을 입다가만 헌옷을 반드시 그에게 내려주라고 했다. 그가 일찍이 겸사보게 되었을 때 임금이 거동하다가 연을 끄는 말을 다리에 저는 것을 보고 까닭을 물으니 연을 끄는 말을 유군이 타고 다리를 저는 말로서 대신 연을 끌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대간이 이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그 경에 처할 것이니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그런 다음 홍은빈에게 걸어서 돌아오려고 하였다. 그 뒤에 대간이 이를 듣고 홍유근을 베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임금은 놓아주고 그를 한평생 보지 않았다. 이 글에 등장하는 척실 홍씨는 소용 홍씨를 지칭했다. 소용 홍씨는 세종이 태종의 3년상을 끝날 무렵 얻은 첫 후궁이었다. 홍씨는 원래 천민 수신이었는데 궁녀로 있다가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다. 그녀의 오라비 홍유부는 동생이 왕의 청애를 얻고 있는 것에 기대어 매우 교만하게 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왕의 연을 끄는 장마를 자신이 타고 다니는 건방진 행동을 했는데도 세종은 그의 대를 덮어주려 했던 것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관원에서는 홍유균에게 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말했다. 사직 홍유균은 오랫동안 사북의 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장마는 인신으로 탈 수 없는 것에 물을 바가 아니온데 본월 19일 고동하오실 때 감히 장마를 탔으니 그 불견함에 이어서 더할 것이 없습니다. 듣는 자, 보는 자가 놀라지 않음에 없음에 전하께서는 특히 오랫동안 시종 한 사람을 하여 법으로 처단하지 않고 다만 그 직임을 파면하였으니 이는 신등에 통분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라. 일국의 시민으로
모두 실망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신등을 바라옵건대 홍익인의 불경죄로 유사를 내리시고 공문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신민의 바람에 답하시며 강산에 매우 다행이겠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여종은 홍익의 지첩을 해소하라고만 하였다. 이에 사형부에서는 다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자 세종이 이렇게 말했다. 유구는 본시 그런 사리를 모르는 자다. 어찌 유승코 하겠느냐. 다만 제가 받은 사복시의 말을 바꾸어 탈 수 있는 예만 알고 있을 짓을 한 것이었다. 이제 이미 직위를 파면하고 또 직접까지 거두었는데 어찌 죄를 더하겠는가. 결국 이 사건의 홍익은 그가 원하는 곳에 유배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낙향하여 살도록 하는 선에서 끝난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홍익은 모치상을 당하자 유배에서 풀려졌다. 이에 대해 사원부에서는 모치상이 끝난 후에 다시 유배지로 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세종은 그냥 풀어주라고 명하였다. 총애하던 소영홍 씨 때문이었다. 세종이 홍씨에게 빠질 때에는 소영왕후가 광편대군을 이어 임신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하필 아내가 임신할 때 공녀에게 한눈을 판 셈이었다. 소영홍 씨는 세종의 승은을 입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래도 세종은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소영홍 씨에 대한 예정을 이어갔다. 소영홍 씨 말고도 세종은 11명의 여인을 더 취했으니 호궁의 수도 아주 많은 편이었다. 그 여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세종의 여성 편력을 알아보자. 우선 좀 특별한 경우부터 언급해본다. 세종 후궁의 명칭을 살피다 보면 다른 왕자들에게서는 보지 못한 특별한 호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상심, 송씨, 사기, 차씨, 상식, 황씨, 전찬, 박씨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후궁의 칭호를 얻지 못하고 내명부 상궁의 벼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상심, 송씨나 사기, 차씨는 옹주를 낳았는데도 후궁 서치를 받지 못하고 특별상궁에 남아야 했다. 왜 그랬을까? 나인이 아닌 상궁이 승은이 입은 경우에는 후궁 첩지를 내주지 않는 것이 규정에 있었다. 공녀는 대개 궁궐로 들어온 지 15년이 지나서야 정식 나인이 되고 30년이 지나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상궁은 적어도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다. 그 때문에 상궁은 시집을 가지 않았으나 처녀로 취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상궁은 승은이 입어도 후궁 첩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규정을 만든 장부인이 세종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이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니 왕의 자손을 낳았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상궁의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놓고 보면 세종은 상당히 원칙주의자였다. 그렇다면 세종이 취한 상궁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우선 상침 송씨는 세종의 잠자리를 살피는 상궁이었다. 대개 왕들은 자기 주변의 상궁들을 잘 취하지 않는다. 상궁은 이미 나이가 많고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 전문가를 한 명 길러내는데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궁궐에선 귀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래서 쉽게 후궁을 만들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대전상궁, 그 중에서도 침실을 돌보는 상침인 경우에는 아주 은밀한 비서나 마찬가지였다. 조선왕들은 대개 그런 상궁들과 동침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유독 세종은 상궁들을 많이 취했다. 이는 조선 왕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상황에 해당된다. 사기, 차씨 또한 마찬가지로 상궁이었다.
명칭이 사기라고 불리기도 하였지만 대개는 상기라고 했다. 상기는 대전 문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상공이었다. 그런데 세종은 이 문서 상공도 취했다. 세종이 차씨를 취한 것은 1429년이었다. 이후 차씨는 옹주를 낳았는데 불행히도 그녀의 딸은 1431년에 2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녀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14년 뒤인 1444년 7월 10일에 연생전에 번개를 맞았는데 그녀는 그 아래에 있다가 벼락을 맞고 죽고 말았다. 상식 황씨는 대전에 임금의 수라를 챙기는 지밀 상공이었다. 그녀 역시 임금과 가장 친밀한 비서 중 하나였는데 전찬 박씨는 임금의 책 심부름하는 상공이었다. 이렇듯 세종은 음식과 책, 이부자리, 문서 등을 관리하는 가장 근거리에서 사생활을 거두던 상공들을 모두 취한 셈이다. 이런 일은 조선 왕 중 누구도 행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 외에 정식 후궁들의 이력도 좀 특이하다. 세종에게 한남군, 수충군, 영풍군 등 세 아들을 낳아준 혜빈 양씨는 원래 세자향의 병을 돌보던 궁녀였다. 세자향이 아플 때 동궁을 드나들던 세종의 눈에 띄어 호궁이 되었다. 또 소원항 또 소원항후 다음으로 자식을 많이 낳은 신빈 김씨는 원래 중궁전의 궁녀였다. 13살의 나이로 궁인에 들어와 막 정식 나인이 되어 중궁전에 배치되었는데 중궁전을 오가던 세종의 눈에 든 것이었다. 태종처럼 세종도 아내의 궁녀에게 눈독을 들인 꼴이었다. 사실 이런 일은 왕비가 가장 싫어하는 일 중 하나였다. 왕비 전의 궁녀는 왕비의 수종 노릇을 하므로 왕비도 매우 아끼는 존재였다. 그런 존재가 역적이 되었다는 것은 왕비로서는 무척 괴롭고 서글픈 일이었다. 이들 후궁 외에 영빈 강씨, 귀인 박씨, 귀인 채씨, 수기 조씨 등이 있었다. 이들 중 정식으로 간택을 거쳐 예식을 치르고 호궁이 된 사람은 귀인 박씨와 귀인 채씨 두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은 후궁 책봉된 것은 1424년 10월 26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였다. 간택되어 정식 후궁이 되었지만 새로운 간택이 되어 정식 후궁이 되었지만 세종의 사랑을 받지 못한 듯하다. 후궁이 되었을 때 이들은 공주로 불렸는데 귀인 박씨는 장위공주, 귀인 채씨는 명의공주로 불렸다. 조선 후궁 중에 공주로 명칭을 쓴 사람은 이들이 마지막이었다. 영빈 강씨와 수기 조씨는 고녀 출신으로 보인다. 이렇게 세종의 여인들을 살펴보면 세종은 말릴 수 없는 사랑꾼이었던 것 같다. 어쩌면 세종이 마흔 이후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데도 이런 성향에 영향이 미친 게 아닌가 싶다. 타고난 사랑꾼인 세종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어쩌면 세종의 뛰어난 인품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자신이 취한 여인은 절대로 벌리는 일이 없었다. 역적이 딸이 된 아내도 자신에게 청탁을 하다가 혼쭐이 난 궁녀 출신의 후궁도 나이 먹고 이미 중년이 된 상궁 출신도 절대로 벌리는 일이 없었다. 또한 그의 여인들은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일도 만들지 않았다. 요즘 말로는 어장관리를 꽤 잘하는 편이었다. 어쨌든 그는 여러모로 팔방미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